네, 방금 소개받은 이혜숙입니다. 아니, 발제문을 받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망설이다가 그래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 김영남 제가 이제 공동대표하고 저는 전화로 이웃집에서 놀랄 정도로 싸워본 적도 있어요.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렇게 싸워본 적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늘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와서 이렇게 구색을 갖춰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말씀 지금 왜 처음부터 시작하는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20주년 그러면 제가 10주년 때도 말씀드렸다고 여기 썼는데 외부에 제가 이들을 바라보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내부에서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10주년 때도 그렇게 대체로 내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나갔고 이번에도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 저도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이 안에 속했던 사람이라서 이 주최 측의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무엇보다도 실은 20년 동안에 짧게 함께 했던지 또는 길게 지금까지 20년 한결같이 함께 해주셨던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멀리 밖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좀 개인적인 소외가 아니라 우리 대표단을 비롯해서 운영진들은 아마도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어야 하는 거죠. 20년 죽지 않고 살아있게 도와준 그 많은 멀고 가까운 인연들에게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 김영남 공동대표가 안에서 제가 대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토론해주신 김영호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20년 흔한 일을 아니죠. 그래서 먼저 깊이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많은데 그런데 가면 저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아주 매너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는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고 엄격하고 모질게 마음이 우러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지지, 후원하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면서도 그리고 가령 임원으로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고 부끄러운 생각도 있어서 마지막까지 좀 엄격하게 이 자리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남 공동대표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조계종의 무슨 뜬금없는 무슨 자문 변호사라는 직을 가지고 제가 처음 만났었어요. 10여 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신선한 미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연 따라서 이렇게 흘러와서 모질게 고생을 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고 그리고 진심이에요. 제가 여기 썼잖아요. 저는 이게 삶에 올린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싶다. 정말 고맙고 평생 고맙고 그런 정말 무조건 고마운 도반이죠. 그런데 발표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발표문만 엉망진창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함께 하면서 그 열의가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런 열의가 가끔 제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죠. 그래서 잘하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실수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죠. 고마운데 그 대신 실제로 자기가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나은 생각을 해야만 나아질 텐데 오늘도 보니까 그는 정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남 공동대표는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을 꾸리면서 헌신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겠죠. 그래서 고마운데 100번 고마운데 근데 확실히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분석하거나 설계를 하면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제 처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정말 저 역시 책임자였기 때문에 또 지금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연대 안에 특히 이제 불교 아카데미 관계자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막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을 바꿔서 제가 원래 이 20주년 발제문에는 사다법인 불교 아카데미 일도 언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가야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큰 틀에서 참여불교 제가연대라는 조직은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를 별로 관심 두지 않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다행이기도 하죠. 그러면 앞으로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는 매우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걸 보면서 더더욱 저는 오늘의 토론은 우리 김 대표의 발제문 중심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53쪽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큰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 저는 토론자의 본분을 지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에 참여된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할까 했는데 그게 빠져 있길래 그거 제하고 이 문장 발제문에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37쪽에 달하는 글을 보내주셨지만도 제가 쭉 참을성을 가지고 읽었으나 32쪽에 이르러서야 참여불교 제가연대에 관한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찰이라든가 비전이라는 용어가 20주년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쓰이려면 훨씬 더 치밀한 원조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마치 늘어진 법문처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래 문단만 이건 그대로 김영남 대표가 쓴 그 문단인데 그것만 관심을 두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연대는 2006년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것은 20주년 지나온 단체로서 매우 중요하게 반성적으로 돌아봤어야 할 키워드예요. 목적이 전치되어 있다. 그리고 성과 위주의 활동으로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 우리가 시민단체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집이 이제 부재했고 회원들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 밑에 가면 원심력이 작용해서 제가연대 안에 어느 시점에 원심력이 작용해서 제가운동의 부심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그 아래 문단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면 교단의 급속한 타락의 영향으로 불교단체인 제가연대는 더욱 극심한 쇠락기를 겪었다. 그리고 쭉 주어를 내려가면 기대되는 전체 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우리 김 대표의 글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위의 발제가 참으로 진지한 성찰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발제자를 향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연대가 지난 20년 동안 죽어 사라지지 않고 지금껏 살아있는 요인을 분석해 주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돌보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잘합시다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래도 20년을 이렇게 물론 많이 줄어들었고 많은 부분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 요인을 최소한의 그것을 먼저 알아내야만 남은 불씨를 그래도 지키고 살려서 더 큰 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찰 부분에서. 그리고 또한 알맹이가 있는 비전이라고 하면 위 발제와 같은 지금 몇 개의 키워드를 제가 줄부어가면서 드러내 보여드렸는데 자기 비판을 기점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담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남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또 운영진들이 계속해서 제가연대를 끌고 갈 때는 갑자기 막 좋은 바람직한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을 때 달성되지 못한 부분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게 좀 더 보완될까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불교단체 활동에 참여해본 분들이라면 대체로 아시겠지만 우리 발제자가 제가연대 관련해서 지적했던 여러 요소가 사실은 다른 단체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연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활동의 합 목적성이죠. 목적에 맞는 활동들을 벌이고 있나 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나 제가연대가
굉장히 잘 지키는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안에서 볼 때. 그런데 저는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 절차를 지킴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같은 그 이민단체의 구성원들은 내부에 좀 더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 사회 총회 이런 것들을 잘 맞추어서 해냈지만 내부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분명히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반성 또는 회원관리 절대로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또는 회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조직이 불자들에게 좀 더 와서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이끄는 역량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참여하지 않는다. 불자들은 잘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번듯한 조직이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데는 불자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성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조직 자체가 그 선량한 불자들을 더 많이 초대하는 그런 역량이 부족했다고 저는 이제 한편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결국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조직 차원에서 역량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새로운 이슈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반성했어요. 아주 익숙한 구호이지만서도 쉽게 수행하지 못한 오래된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주년쯤 되었으면 그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그 주제들은 조직 활동에서 필수적인 쟁점들이고 그러니까 20주년에 임해서는 그 쟁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어떤 방도를 좀 더 고민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토론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을 그 전략이나 그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새로운 비전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불교 활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발제자가 보여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의와 그 부지런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제문의 논리만 따라가자면 마치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처럼 허망한 느낌을 줍니다. 내가 20년 동안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고 잘 견뎌왔지만 그러나 성장하는 조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 넘어진 자리를 좀 더 자세하게 돌아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제 글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교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발표하신 분이 첨언을 하셨어요. 근데 요지는 마찬가지죠. 출가불자가 가는 길, 제가불자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만나는 때가 있지만 제가 할 때는 제가 조직으로서 특수하게 또 해야 될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교단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거 우리 김병호 토론하신 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가령 제가 기대되든 그대로 인용하면 전체 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안에 있었지만 이 안에 있을 때 제가 정말로 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구심점이어야 했는가? 구심점일 수 있는가? 이건 누가 우리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인가? 그건 좀 다른 생각이에요. 어떻게 제가 불교 활동에서 중심이어야 할까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쉽게 하실까요? 다른 단체가 이런 글을 읽으면 웃기잖아요. 언제 당신에게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했나요? 이런 도전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구심점이고자 했다든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매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외부의 불교단체들이 엘리트라는 말 아까 또 쓰셨지만 엘리트가 뭐예요? 때로는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엘리트는. 실무적으로 유능한 조직 활동가 하면 되죠. 우리가 무슨 엘리트 집단이나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다들 내부자라고 하니까 제가 내부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역량 이상의 목표를 출발할 때는 가질 수 있었겠죠? 10주년쯤 되면
되었을 때 좀 더 엄정하게 자기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 목표가 10년 내도 달성되지 않았는데 반성 안 했어요. 그럼 20년 되었을 때 첫 창립할 때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라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성도 하지 않고 언제나 에디트라는 말을 쓰거나 구심점 역할자를 스스로가 말한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외람되지만 제가 이렇게 격해지는 건 역시 애정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동네에 가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토론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정말로 이제 들으면서 생각한 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조직도 불자 단체 조직은 해야 할 일이 불자가 내가 이 조직에 만나게 될 불자들은 어떤 성향인가를 알아야 된다. 끊임없이 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불자를 만나든 그 성향을 분석하는 자가 조직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오라고 하면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어째서 함께 하지 못할까?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한편에서 관리하는, 분석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두지 않으면 그 조직은 회원을 늘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부 회원들의 바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수렴하려고 노력한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안 온다고만 얘기하죠. 그리고 불자들이 본래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20년 동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전 20년 초창기에 여기 없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요즘은 첫 번째 끊임없이 불자 단체를 구성해서 무언가 하시고 싶은 분들은 불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선언을 한다고 해서 오게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잘 봤는데도 두 번째는 그러면 제갈대 같은 조직은 그 불자들 중에 그래도 운동 성향에 동조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하도록 할까 거기에 고민을 더 많이 해야지 선언문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불교적으로 옳고 대한민국에서 옳은 일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점에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정말로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제갈대같이 20년 지나온 조직은 2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자리를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원은 계속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경험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이 조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노력했던 고마운 인연들이라도 자기가 했던 것을 계속 이 안에서 실현시켜 보려고 하는 뜻이거나 매우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더듬고 있는데요. 아니면 지나온 세월에 내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제는 전략을 바꿀 수 있겠어 내 스스로가. 그러면 이 조직의 앞부분에 결정할 수 있는 운영자로 남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인연들은 한 발 뒤에서 돈으로만 후원하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책임있게 해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